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이제는 좀 많이 되었지 않나.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런 쇼크들이 그래도 조금은 면역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전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좀 확인을 더 하려는 타이트한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 이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우리의 머리 아픈 나쁜 손가락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그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디 집에서 바퀴벌레가 하나 확 지나가면 그죠? 확 지나가면 우리 집은 바퀴벌레가 한 마리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지? 쫓아가서 뭐 그릇 들어보면 바퀴벌레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에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라는 게 그게 LG엔솔이 포드하고 9조 6천억 취소했을 때 그죠 계약 끝일까 했는데 또 하나 나왔고 그죠. 결국 이제 LNF까지 계약 사실상 계약 해지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네.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얘기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LNF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기보다는 기조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마음들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EU 쪽에서도 원래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금지 2035년부터 강력하게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약간은 좀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서 안 그래도 수요가 위축되는 데 있어서 3분기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래도 4분기 걱정되고 내년도 계속 걱정되는 데라는 시장의 우려심은 이 가슴 한켠에 바닥에 깔려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거죠. 이런 기조가 안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줄줄이 계약 취소라든지 계약 금액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진짜 이제 심각한가 보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현실화되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인데 물론 이게 저는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좀 자세하게 약간은 설명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건의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의 포드로부터 9조 6천억 원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팩 제조사로부터 3조 9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이 해지였고 총 따지면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해요. 이게 워낙 장기 계약이고 먼 일이 이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특히 배터리팩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의 인식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약간은 너무나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과도한 우려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해석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당장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수주를 길게 원래 받고 그 수주를 계산해서 공장에 돈을 들이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세워놓은 공장이 수주가 갑자기 취소돼 버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보고 진행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이제는 좀 많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이 계속 역설이 좀 따라가게 되는 부분밖에 없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런 쇼크들이 그래도 조금은 면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분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LNF보다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지 그래도 조금은 받쳐주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항상 쇼크가 큰 거죠. 네. 이제 성적표도 처음에 막 엄청 안 나오면 걱정하던 나중에는 그러려니 예를 들어 그죠? 큰 게 이제 9조 6천억
10조짜리가 더 그다음에 3조 얼마 3조 5천억이었나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5천억짜리 4천억짜리 취소되면 이제 끝이네. 이게 시장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큰 것들이 전기차 산업은 사실은 EV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10조 단위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어려웠던 건데 그러나 해석은 어차피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다음에 LG엔솔은 ESS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좋다. 거기까지 좋아. LNF.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도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죠? 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터졌기 네. 때문에 오히려 LNF는 주가가 더 하락폭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 LNF 소식이 나오고 나서 증권가에서 앞다퉈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사실 훼손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4년 1월 달부터 그리고 12월 지금 현재까지의 2년 동안의 계약이었는데 네. 어차피 계속 밀리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밀리다가 이게 수주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로스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관련돼서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와 계속해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LG엔솔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받을 물량이 산업 구조조정하면서 그냥 사라진 거고. 네. LNF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걸 못해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러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뻥친 거네요. 그죠? 네. 약간,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그런 게 좀 다르군요. 네. 네, 사실 문제는 테슬라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테슬라도 주가가 한 3% 좀 넘게 밀렸는데 네.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행보를 보인다는 건 전기차 위축에 따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위축, 판매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고 네. 어저께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잘못은 맞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당연히 LNF 쪽,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LNF 쪽으로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방어하려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렸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LNF가 그동안에도 재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좀 잡음이 있었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더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하면 그래도 뭐 테슬라가 있잖아 그래도 이럴 텐데 그죠? 네. LNF는 사실 테슬라 모멘텀 그다음에 최근에 LFP 모멘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테슬라 쪽에서 이게 실현이 안 된다는 게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LNF도 뭐 증권사에서 대신 리포트 오늘 에너지 낸 거 보면 역시 테슬라하고 이제 손 끄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죠? 네. 뭐 그런 본 사업 궤도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지금 뭐 2차 전지가 새로운 계약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면을 볼 거냐 나쁜 면을 볼 거냐 한두 끝도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좋은 면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EV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ESS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ESS 시장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기대 쪽에 무게 중심을 확 실었다가 네. 지금 EV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간과 가격에 대한 조정 기간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SS 시장에 기대감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ESS 수주를 시장은 더 타이트하게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EV 쪽이 주춤할 때 ESS 쪽은 어떨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어저께,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 보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밀리고 리튬 가격이 또 변동성이 유발되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좀 확인을 더 하려는 타이트한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